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유대라고. 그 유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손을 들었을 때 방 안이 고요해졌다. 그 침묵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다. 나는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돌보셨다. 형제자매 중 막내로 나는 늘 착한 딸로 살아왔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갔다. 졸업 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갔다. 가족 사업이니까 내가 도와야지 아버지의 그 말에 나는 순순히 따랐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족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다. 오빠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골프나 치러 다녔다. 나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너는 여자니까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오빠의 그 말은 나를 칼로 찌르는 듯 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오빠가 가족의 미래잖아. 너는 그냥 도와주는 거지. 그런 말들이 쌓여갔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회사에서 나의 아이디어가 성공을 거두면 오빠가 공을 독차지했다. 내가 지시한 대로 한 거야. 그의 그 말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는 울고 싶었지만 집안 모임에서조차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부모님은 오빠의 이야기를 듣느라 바빴고 나는 그냥 음식을 나르는 역할이었다. 너는 왜 결혼 안 해? 나이 들면 어떡할래?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인생은 가족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자료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파트너를 설득했다. 성공하면 회사에 큰 이익이 될 터였다. 오빠는 그저 서명만 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회사 매출이 2배로 뛰었다. 하지만 축하 파티에서 아버지는 오빠를 칭찬했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었다. 아버지, 잠시만요. 방 안이 고요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그 침묵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제 말할 때였다. 그날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손을 든 채로 서 있는 나 자신을. 오빠의 눈빛이 당황으로 물들었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는 불안한 듯 손을 꼬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까지 제가 한 말을 들어주신 적 있나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제가 한 일들 다 오빠 공으로 돌렸잖아요. 프로젝트 성공도 제 덕분인데 오빠가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뭐라는 거야?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 말에 나는 자료를 꺼냈다. 내가 밤새워 만든 보고서, 이메일 기록, 모든 증거. 이걸 보세요. 제가 한 거예요.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가 자료를 훑어보았다. 표정이 변했다. 이게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저는 항상 참았어요. 오빠가 실수할 때마다 제가 뒤치다꺼리 했고 부모님은 그걸 모른 척 하셨죠. 제가 여자라서 결혼하면 그만둘 거라서 제 노력을 무시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딸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그 미안함이 제 인생을 돌려줄 수 있나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너 미쳤어. 가족 앞에서 무슨 짓이야?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두려움.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그만할게요. 회사 그만두겠어요. 그리고 집도 나갈게요. 그 말에 부모님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챙겼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자유의 맛을 처음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쓰디썼다. 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지는 아픔. 오빠는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내 빈자리가 컸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울었다. 돌아와,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가치를 깨달아야 했다. 늦었지만 새 직장에서 나는 빛났다.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밤마다 가족 생각이 났다. 그들의 후회, 나의 분노. 정말 이게 복수일까? 아니,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손을 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아파트는 작았고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 외로웠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자유가 있었다.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출근길에 커피를 사 마시며 나는 생각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던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어떻게 지낼까? 소문이 들려왔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오빠의 무능이 드러나서 파트너들이 떠난다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내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됐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쓰게. 제가 왜 없어야 해요?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다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들의 후회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한 달 후, 오빠가 찾아왔다. 아파트 문 앞에서. 동생아, 이야기 좀 해. 그의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무슨 일로?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 일들 다 인정할게. 회사로 돌아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요? 이제 와서.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버지가 내가 없으면 안 된대.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늦었어요. 이제 제 인생 살아요. 오빠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억눌린 감정이 터졌다. 왜 가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다음 날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내 이름으로. 성공하면 그게 진짜 복수가 될 터였다.
가족은 여전히 연락했다. 크리스마스에 초대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가족이라면 왜 그동안 나를 가족으로 안 봤어요? 그 말에 침묵이 흘렀다. 이제 그들은 나의 고통을 느껴야 했다. 내가 느꼈던 그 고통을. 시간은 흘렀다. 내 사업이 자리를 잡았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커피와 책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나는 행복했다. 손님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강해지셨어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가족과의 화해는 멀었다. 어쩌면 영원히 없을지도. 손을 든 그날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뭔가를 잃었다. 그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친구가 생겼고 연인도 생겼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너는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준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왔다. 여기서 사는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행복해요. 나는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는 잘못했어. 내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비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엄마, 저도 아파요. 그동안 참았던 거 어머니는 한참 울다 갔다. 그 후 오빠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사과 편지를 들고.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편지에는 그의 후회가 적혀 있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아버지가 그를 쫓아냈다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찾는다고. 나는 편지를 찢었다. 이제 와서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이란 게 그런가? 끊을 수 없는 끈.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를 보러.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네, 나는 앉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한 일들 다 알았어. 오빠를 너무 믿었어. 눈물이 흘렀다. 그의 눈에서. 하지만 왜 그때는 몰랐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는 울었다. 오랜 억울함이 터졌다. 아빠, 저 아팠어요. 아버지가 안아주었다. 그 순간 뭔가 풀렸다.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그냥 이해였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카페에서 살았다. 오빠는 새 직장을 구했다. 힘들게. 그는 변했다.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말했다. 스스로 해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손을 들지 않아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카페에서 손님과 이야기하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복수일까? 아니, 성장일까? 손을 든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가족도, 하지만 멀리서. 시간이 더 흘렀다. 카페가 번창했다. 책 읽기 모임도 열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나의 이야기처럼
억눌린 감정을 털어놓는 자리. 한 여자가 말했다.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공감했다.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그 말에 그녀가 울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가족은 여전히 연락했다. 이번에는 생일 파티 초대. 함께하자. 나는 갔다. 오랜만에. 집안이 익숙했다. 오빠가 문을 열었다. 왔어. 그의 미소가 어색했다. 아버지가 안아주었다. 고맙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축하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의 일들. 오빠가 먼저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없었으면 회사 망했을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와 내가 편견이 있었어. 나는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날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가시가 있었다. 용서란 게 쉽지 않았다. 파티 후 나는 돌아왔다. 카페로. 연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나는 말했다. 괜찮았어. 하지만 아직 그는 안아주었다. 천천히 그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의 나와 가족과 행복한 모습. 깨어나서 생각했다.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오빠가 카페로 왔다. 도와줄게. 그는 청소를 시작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함께 일했다. 오랜만에. 고마워.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의 변화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독립을 지켰다. 카페를 키웠다. 책을 썼다. 나의 이야기. 손을 든 여자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다. 사람들이 읽고 공감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리뷰가 쏟아졌다. 가족도 읽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이제야. 손을 든 그날이 모든 걸 바꿨다. 복수는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나 자신을 위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 후회와 변화. 그게 충분했다. 삶은 계속됐다. 나는 행복했다. 진짜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TV에 나갔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나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말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됐어요. 시청자들이 공감했다. 비슷한 사연이 쏟아졌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카페가 모임 장소가 됐다. 자유의 방이라고 불렀다. 가족은 이제 나를 존중했다. 오빠가 사업을 시작했다. 내 조언으로. 고마워. 동생아. 그의 말에 나는 말했다. 스스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퇴원했다. 건강이 좋아졌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아빠가 강하신 거죠. 어머니와 쇼핑을 갔다. 오랜만에.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녀의 말에 웃었다. 이제 관계가 달라졌다. 평등하게. 연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가족을 초대할까?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혼식에서 가족이 왔다. 오빠가 축하했다. 행복해. 아버지가 울었다. 내 딸이야.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다. 아니, 잊혔다. 상처는 있지만 사랑이 더 컸다. 신혼여행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이었다. 새로운 가족. 내 가족. 카페를 확장했다. 지점이 생겼다. 책 후속편을 썼다. 침묵을 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사회가 변했다. 조금씩. 가족 내 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손을 든 그날이 세상을 바꿨다. 나부터.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침묵이 떠올랐다. 방 안의 고요함. 그 속에 숨겨진 분노. 이제는 웃을 수 있다. 그게 나를 만든 거니까. 삶은 계속된다. 더 강하게. 결혼 후 삶이 안정됐다.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 아이가 생겼다. 딸 은혜 엄마처럼 강하게 키우자 남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가족이 방문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아이를 안고 웃었다. 예쁘네 오빠의 말에 말했다. 내 조카잖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잊지 않았다. 그게 교훈이었다. 아이에게 이야기했다. 참지 마. 말해 그녀가 클 때까지. 사업이 커졌다. 프랜차이즈 제안이 왔다. 받아들였다. 전국에 지점이 생겼다. 자유 카페. 이름처럼. 책이 영화화됐다. 내가 주인공. 촬영장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손을 든 순간. 배우가 연기할 때 눈물이 났다. 잘 됐어. 감독의 말에 고마웠다. 가족이 시사회에 왔다.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말에 안아주었다. 이제 화해였다. 완전한. 하지만 세상은 여전했다. 비슷한 피해자들이 찾아왔다. 상담했다. 용기 내세요. 그들의 눈빛이 나 같았다. 도왔다. 단체를 만들었다. 침묵 깨기.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미디어에서 화제됐다. 변화의 상징. 하지만 나는 평범했다. 그냥 한 사람. 손을 든 여자. 그게 다였다. 삶의 끝에서 나는 생각했다. 후회 없어. 그날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다. 복수. 아니, 자유. 그게 답이었다. 아이의 첫 생일, 가족이 모였다. 케이크를 불고 웃었다. 축하해. 모두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오빠가 선물을 주었다. 내가 좋아할 거야의 책이었다. 내 책 읽어봐. 그의 미소에 웃었다. 이제 우리는 친구 같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덕분에 가족이 다시 모였어.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고마워, 딸아.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삶은 항상 그렇지 않았다. 사업에서 위기가 왔다. 경쟁자가 생겼다. 스트레스였다. 남편이 도왔다. 함께 이겨. 가족도 왔다. 오빠가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해보자. 함께 해결했다. 그 과정에서 더 가까워졌다. 과거가 있어서 지금이 있어. 남편의 말에 공감했다. 책 투어를 했다. 전국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다. 감사해요. 그들의 말에 힘을 얻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아이가 안겼다. 엄마. 그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풀었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불빛. 내 인생처럼. 밝지만 어둠도 있었다.
손을 든 그날의 어둠. 이제 빛이 됐다. 미래를 꿈꿨다. 아이의 미래? 자유로운. 그게 내 유산이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울었다. 가족이 함께. 아빠, 안녕. 오빠가 안아주었다. 힘내.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유원이었다. 회사 지분을 나에게. 내가 해라.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오빠가 하세요. 오빠가 놀랐다. 왜?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그는 고마워했다. 회사를 잘 이끌었다. 나는 카페에 집중했다. 아이가 자랐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엄마처럼 되게 그녀의 말에 웃었다. 내 자신처럼 삶의 교훈을 가르쳤다. 책이 해외로 번역됐다. 세계가 알았다. 내 이야기. 인터뷰에서 말했다. 누구나 손을 들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퍼졌다. 변화가 왔다. 사회가. 가족 내 평등. 그게 내 공헌이었다. 남편과 여행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행복해. 그의 말에 키스했다. 삶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가끔 그 침묵이 떠올랐다. 방 안의 고요. 그 속에서 태어난 나, 강한 나. 아이의 결혼식. 가족이 모였다. 축하해. 눈물이 났다. 그녀가 말했다. 엄마, 고마워. 안아주었다. 내 인생 살아. 오빠의 아이들도 왔다. 이모, 이제 대가족이었다. 카페는 체인이 됐다. 퇴직했다. 책 쓰기에 집중. 마지막 책, 침묵의 끝. 그 안에 모든 걸 담았다. 출간식에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이 평화로웠다. 남편이 손을 잡았다. 사랑에 미소 지었다. 삶을 돌아봤다. 손을 든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후회. 없어. 그 선택이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았다. 만약 그날 손을 들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이 나를 떼이디우티하게 한다. 영원히.